안녕하세요. 글로벌 미생의 세연. 수빈입니다. 세연아, 너가 최근에 인생에 큰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알려줄 수 있어? 내가 사실 나는 2021년부터 NYU 마케팅 부서에 박사과정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휴학을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냈어.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우리가 이제 너의 결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해보려면, 너가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처음 2년이 어땠는지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 보통 학부 졸업 후에 굉장히 많은 진로가 나뉘잖아. 나같이 뭐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너는 학부 졸업 후 어떤 시간들을 보냈어? 나는 사실 학부를 졸업한 후에 바로 대학원을 갔어. 나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앞으로의 이제 갈림길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대학원을 가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회사를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래도 와튼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내 친구들은 다 약간 컨설팅, 뱅킹 이쪽으로 많이 회사를 갔고 나는 그게 좀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고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회사에 다니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기로 했었지. 그럼 이제 이거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와 경험을 해보고 대학원이라고 결정을 한 거야? 일단 나는 인턴과 리서치를 둘 다 해봤었고, 인턴은 이제 뭐 회사에서 인턴을 해보고, 리서치 경험은 학교의 리서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해봤었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 신분이었고, 그때 할 수 있는 경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리서치나 회사를 경험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학부생 때 경험해본 리서치와 너가 대학원에 가서 한 연구는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달랐고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어? 일단 학부 때 리서치는 그냥 내가 재미있는 주제를 골라서 딱히 연구 결과에 대한 부담감도 없었고 좀 연구 방향성을 바꾸는데도 굉장히 사실 자유도가 높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연구를 진행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가니까 이제 특정 저널에 퍼블리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제약도 많았고 또 훨씬 더 심도 있는 주제들을 다뤘고 그리고 퍼블리시 혹은 연구 결과를 내는 거에 대한 압박이 너무너무 컸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교 때 리서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좀 학문적인 호기심이 없고 '실용적인 거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좀 잘 맞지 않았고 또 대학교 때 리서치와 다르게 대학원 리서치는 막 2-3 년씩 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정말 깊게 세세하게 파고들 줄 아는 그걸 끈기 있게 같이 밀고 나갈 줄 아는 힘이 필요한데 나는 사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한다기보다는 좀 실용적이고 반응이 즉각 나오는 일을 다양한 일을 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는 나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럼 너가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컨설팅 업계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또 컨설팅의 그 문제 중 하나는 이제 워라밸이 굉장히 안 좋고 또 내 일에 대한 자유도는 사실 없지. 연구가 내가 그래도 좋게 생각했던 거는 내 일에 대한 자율성과 자유도가 좀 높아. 그래서 훨씬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했어. 그렇구나. 이제 누군가는 너의 선택을 포기로 볼 수도 있지만 나는 결정, 변화, 도전 등 좀 더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너가 이제 박사를 그만두겠다고 보낸 그 이메일 자체가 너에게는 어떤 의미였어? 일단 나는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훨씬 더 명확해진 것 같아. 이게 뭐를 채우려면 비워야 하잖아. 이걸 비우는 과정에서 훨씬 더 내 길이 명확해졌고 생각만 하는 거랑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훨씬 더 마음이 놓였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 사실 휴학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한 일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고 한 좋은 결정이라고 난 생각해.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보낸 지 1-2주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직 뭐 후회하거나 그런 심경의 변화 있어? 진짜 나는 너무 놀랍게도 후회가 1도 없더라고, 미련이나.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에 사실 되게 들어가기 어려웠거든. 내 부서, 내 연구 분야의 부서는 학생을 사실 2명밖에 안 뽑았어, 박사생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들어간 건데 나는 내가 정말 그 1년 반, 2년 동안 정말 다 경험해보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 안 맞고 잘 안 되는 거면 정말
안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련이 아예 없어. 너가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용기 있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혹시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나 이벤트, 책 등이 있어? 내 주위에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랑 고민 상담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중에서 내가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았다고 생각했던 분이 법륜 스님이셨어. 그래서 법륜 스님은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책을 통해 그분 책을 보면 뭐 이런 내용이 나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뜨거운 물건을 들고 있어서야. 이게 너무너무 뜨거워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를 잠깐 피해 보겠다고 다른 손에 옮기면 잠깐 뜨거운 건 사라지겠지만 이내 그 다른 손이 더 뜨거워지면서 더 고생을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 물건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꾸 손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데이고 고생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그동안 계속 좀 잠깐 이렇게 계속 참고 억누르면서 '난 괜찮다, 괜찮다.'라고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이 뜨거운 물건을 옮겼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이 과정의 힘듦을 벗어나려면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게 어렵지 않은 일이고 내려놓기만 하면 괜찮은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실제로 내려놓게 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비유를 조금 이어가자면, 너가 이제 손에 있던 뜨거운 걸 내려놓고 빈손이 되었잖아. 어.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손을 잡고 싶은 향후 계획들이 있어? 사실 지금은 아직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내 교육 컨설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아마 좀 계속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좀 새롭게 관심이 생긴 분야가 있어. 나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정신, 육체적 건강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겨서 좀 알아보는 와중에 아로마 오일이라는 걸 좀 발견을 하게 됐어. 이게 식물성 추출물인데 단순히 향기뿐만 아니라 그 원료 자체로도 건강적인 효능이 많다는 걸 배우고 난 뒤에 이쪽으로 나는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공부해 보고 사업화를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겪어본 입장에서 과거에 대학원을 시작하는 세연이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 일단 나는 우리가 흔히들 포기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길을 고집한다는 거는 다른 여러 길을 포기한다는 뜻이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포기한다는 게 실패가 아니고 이 길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여러 길에 내 자신의 가능성을 오픈시킨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힘들다면 다른 옵션들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고민을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압박이 많은 상황에서 하면은 조금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고 한 발자국 물러나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맞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맞는 결정에 내릴 다다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포기라고 해서 실패가 아니고 포기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결정을 나 좀 천천히 휴식기를 갖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어. 정말 멋있는 인사이트다. 고마워. 그러면 이제 너 친구로서 이 결정과 새로운 시작을 정말 축하한다고 공식적으로 전해주고 싶고, 너의 자유도나 이 성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너가 꿈꾸는 이제 빅드림, 큰 목표나 탐험해보고 싶은 길이 있어? 아직 조금 모호하긴 한데 나는 일단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삶의 주도권과 자율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기관에 막 소속돼 있다기보다는 나 혼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좀 관심이 많고 아직은 지금은 그 여러 분야 중에서도 건강, 행복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좀 더 파고들거나 아니면 교육 쪽, 내 다른 관심사인 영어 교육 혹은 일반 교육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아. 나는 또 이게 내 자신을 영어로 표현하고 또 전달하는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도 콘텐츠를 개발한 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두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이게 또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는 아직 조금 고민이 많고 아직은 모호하고 내 인생이 완벽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모호함을 통해 내가 배우는 게 또 많을 거고 그것 또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너는 모호하다고 표현했지만 오히려 누구보다도 그 명확하고 너가 원하는 길을
잘 알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되게 의외로 명확하고 자유로운 플랜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너의 미래가 기대되고 많이 응원할게. 아, 너무 고마워. 그럼 오늘은 최근에 큰 성장을 이룬 채연이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네, 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마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시라도 지금 어떤 힘든 상황에 계시거나 성장이 필요하신 상황에 있으시다면 제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슷한 경험이나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앞으로 게스트나 다양한 콘텐츠는 항상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들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더욱더 풍부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